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4일 수요일 아침 라이브 토크 부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는요. 든든한 이호선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또 종철 씨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5월은 벌써 프로그램 어린이날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내일이 벌써 어린이날인데 네, 그렇습니다. 참 아이들 크는 모습 보면서 뭔가 굉장히 싱그럽고 마음도 흐뭇하고 아이고 내 아이가 벌써 저만큼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더럭더럭 겁이 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애가 점점 네. 저를 닮아가니까 점점 겁이 나요. 아유,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제 사춘기에 막 접어드는 아이들 네. 키우고 계시는 어머님들께서는요, 진짜 아이들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의 주제가 또 어린이날에 맞게 야. 아주 파격적인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린이날과 딱 들어맞네요. 그렇죠. 네. 네네. 자, 바로 사춘기 대비 엄마가 꼭 알아야 할 순도 100% 네. 리얼 성교육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성교육에 대한 네.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진짜 하는데요. 성교육. 그렇지 않아도 네. 홍몽님께서 안녕하세요.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오늘 주제 참 파격적이네요 하면서 진짜 땀을 쫄쫄쫄쫄 흘리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진짜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는 좀 불편한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함께 그렇습니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들이 네. 뭐 우리가 성적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성적인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당연하죠. 오늘 이걸 전제로 해서 시작하는 거죠. 네, 아. 오늘 주제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성교육이 세상에서 가장 쉬웠다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는 10년차 베테랑 성교육 전문가 신소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잘못 들으셨나 봐요. 성교육이 저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10년 동안 쌓아오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좀 더 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그 노하우를 제가 좀 전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댓글창부터 열어볼게요. 열려라 댓글. 자, 네, 오늘은 더더군다나 네.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더 조심스러울 것 같지만 EBS 핀 댓글창에는요 어떤 이야기든지 어머님들께서 함께 나누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댓글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네. 예, UCC 공모전, 우리 가족 제일 잘 나가. 예, 대망의 1위. 그렇죠.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네네. 상품이 괜찮습니다. 아, 그렇죠. 1위 네. 상품인데 뭐 저기 어떡하겠습니까? 커피를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갈아주는, 네, 원터치로 그렇습니다. 요거 드리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네, 과연 누가 1등이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 성교육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볼 텐데, 네. 종철 씨는 성교육이 왜 필요하다, 왜 중요하다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아들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는 좀 사고 치지 마라.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네네. 강하고요. 또 딸 가진 엄마 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혹시나 나쁜 일을 당할까봐. 그렇죠. 그래서 성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보편적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정말 성교육은 네. 왜 필요한 건가요? 성은 행위가 아니고 존재죠. 그냥 내 자신이에요. 아,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조심해야 될 거, 딸이 뭐 조심해야 될 거라는 부분들에 대한 건 이미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 배우고 있어요. 네. 그건 예방 교육이죠. 폭력이 될 수 있고 뭐 언어 폭력, 성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거 빼고 오늘 이 시간에는 네. 부모가 알아야 될 성. 네.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줄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네. 현명하게 드러내줄 것인가에 네, 네. 대해서 이야기를 드러낸다는 말이 네, 네, 굉장히 좀 네. 어떻게 보면 겁도 나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네. 어렸을 때 넌 다림 제대로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삼신 할매가 이렇게 어떻게 네네. 이런 얘기만 들었다가 오늘의 주제가 진짜 성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정말 궁금합니다. 되게 네. 중요한 네. 게 뭐냐면 이제는 이게 정자가 남자를 향해 들어갑니다. 이 시대는 끝나거든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사실상 이제 구체적으로 실질적 성교육과 적극적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네. 이 공부는 아이들이 할 게 아니라 부모가 해야 돼요. 왜냐면 뭐 저희 부모 때만 해도 이제 뭐 중학교 들어가야 그저 월경을 하고 남자들 이제 중학교 들어가야 이제 몽정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옛날에 몽정기란 영화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중학생 아이들이 이제 네. 성적인 여러 호기심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새는 이런 호기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20세기 부모들 머릿속에는 없던 일이에요. 그렇다가 21세기 아이들에게 새롭게 완전히 다른 존재들에게 발생하는 새로운 성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몸은 옛날보다 훨씬 커졌죠. 네. 근데 정신은 그만큼 따라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부모도 알고 있잖아요. 네. 머리의 차이와 몸의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 몸은 이렇게 크다 보면 당연히 1차 욕구인 성적인 욕구도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이런 양쪽의
성교육의 차이들도 부모들이 알아야 하고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그게 바로 21세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성교육이고요. 오늘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예. 사실 뭐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교육이라는 거를 제대로 배워봤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는 아빠 배꼽에서 나온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 또 아빠 정말 배꼽이야?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저희 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시기가 좀 적당한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성교육은 태어났을 때부터 시켜야 돼요. 예. 아, 태어났을 때부터요? 그렇죠. 왜냐면 나라는 뭘 존재를 한다고? 드러내야 되니까. 아, 네네. 아이가 드러내지 네. 못하면 부모가 드러내줘야죠. 네가 어떤 존재라는 걸.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빠는 왜 나랑 달라? 딸이. 네. 아빠는 왜 나랑 달라? 응? 엄마는 왜 내게 없어? 어. 라고 하는 시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오늘 이제 청소년 성에 사춘기 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예.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가장 본격적인 성교육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인 거죠. 사춘기가.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9살에서 10살이라고 말은 하지만 늦은 아이의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조금 빠른 아이들의 경우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될 수도 있어요. 1년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성교육이라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면 네. 일단 마음은 좀 편하게 네, 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미 성교육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럼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또 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또 랭킹을 준비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부모 바라기 회원들, 네. 우리 EBS 똑똑이만 카페 회원들한테 물었더니, 총 115명의 부모님께서 네. 답해주신 우리 아이 성교육 난 이렇게 한다. 베스트 3 제가 준비를 한번 네, 해봤습니다. 먼저 1위부터 얘기해 주세요. 자, 1위는요, 69.57%가 뽑았네요. 예. 자, 우리 터놓고 한번 얘기해볼까? 성에 대해서 아이하고 오히려 아이는 터놓고 오히려 얘기한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바람직한 거네요. 거의 네. 70% 가까이. 2위는요? 2위는 이제 17.39%인데요. 네. 나보다 전문적인 학교에 믿고 맡기기. 네. 성교육을 해주는 곳에. 예, 부모보다는 학교에다 맡긴다. 부모님이 이제 낯뜨거우신 거죠. 네. 그렇죠. 전문 선생님도 계시니까. 그렇죠. 네네. 3위는요? 자, 3위는 10.43%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부는 독학으로 알아서 책, 동영상 등 성교육 자료 제공한다. 거의 셀프로해라.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거 이제 한계를 느끼셔서 요즘 좀 적극적인 성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외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의 2.6%가 네. 피임기구 사주기가 있어요. 피임기구 피임기구를 사주기. 사주는 거예요. 지승현 씨 같은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이걸 애한테 뭘 가르치나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네. 야, 좀 민망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피임기구 하면 일단은 그냥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먹는 약 정도, 남자는 뭐 콘돔. 네. 아는 게 전 그밖에 없어요. 뭐 거의 대부분 아이들에게 이제 그게 이제 외국 성교육에서 비롯해가지고 들어온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거 실제 가방에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자 콘돔을 한 번 챙겨가렴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부모 입장에서 쉽지 그러니까요. 않죠. 예, 뭐 하라고 떠미는 네.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는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네네. 다 같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고 온 거라고 부모들도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 너무 반가운 주제라고 지금 댓글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헬로우님께서도 저는 성교육 캠프를 보냈는데 처음엔 쑥스러워하더니 막상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도 이게 편한 거죠.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이. 자, 성교육은 앞으로 제가 해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하고 최은아님께서 오늘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내가 부모가 또 해결해 줘야 하는 숙제라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건지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께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부모님들께서 사실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어디서 물어볼 데가 별로 없다 하실 텐데 오늘 바로 라이브 토크 부모에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52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네, 오늘은요, 사춘기 아이들의 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생각,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하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옥동자가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에 그 EBS 스페셜 프로젝트에서 이 사춘기 아이들을 모아놓고 네.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준비한 화면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또 우리의 또 핵심 키워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한번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볼까요? 네. 나이 5살
소랑했어. 와, 좋아. 그거 국산이지. 아니 소랑 이밖에 없어. 아니, 다 커. 그러니까 여기도 크고. 다리지 그게. 허벅지 넣고 다 커, 그냥. 근데 가장 커 너무 커 걔는. 너무 엉덩이적이야. 일본. 아유, 역시 우리 안에 일본 땅이지. 봐봐. 일본 왕인데, 소리가 얼마나 안 칼져. 개지대. 야, 일본 봐봐. 그러니까. 그게 미치겠다. 야, 우리 안 오는 이유가 뭐야? 비효율적이잖아. 우리 안 오는 이유가 뭐야?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작용이 좋지. 작용이 좋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야 맞다. 야 문화 방해사다 걸렸대. 왜 하필이면 문화방. 다는 아니고, 거실. 야, 거실이야, 또. 당황스럽다. 애들은 대담하네,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야동. 그렇죠? 이거 그렇죠. 음란물을 본 거를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대화 내용 보고 어떠셨어요? 저는 저게 요즘 아이들 대화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네. 저 정도보다 더 나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종류도 이야기하고 방법도 이야기하고 취향도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서로 잘된 정보이든 잘못된 정보이든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네. 어떻게 약간 의시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네. 이거 뭐 너 왜 보는 거야? 너 그러려고 보는 거 아니야? 네가 선생님이야? 그건 뭐 아주 자연스럽게 봤어요. 근데 자연스럽고 네. 오히려 건강한 거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중학생은 저런 식의 대화를 하고요. 네. 이제 한 단계 더 위인 고등학생은 네, 어때요? 전문 용어를 쓰죠.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쟤네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라고 보면은 야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오늘의 그 핵심 좀 키워드가 달라지는 또 야동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그 우리 때는 사실은 진짜 야동 네. 이런 거는 말이 아예 없었고 그냥 이제 뭐였어요? 비디오 테이프 빨간 테이프 빨간 책.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그냥 몇 뭐 살 누가 때부터 하나 갖고 봤어요? 있으면 몇 살 때부터 봤어요? 나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좀 그랬구나. 일찍 접했는데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저기 그 야동 같은 거 많이 보면 키가 안 자란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야? 난 아니야.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네네. 난 집안 내력이 그래요. 그래요. 네네. 그래요. 그럼 아버님도.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아이들의 저 영상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네. 얘네들이 나보다 더 많이 하는구나.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요즘 아이들이 야동을 정말로 쉽게 접한다고 합니다. 그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10명 중에 4명, 그리고 중학생은 10명 중에 7명이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솔직히 요즘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카톡 같은 거 보면은 막 주소 이렇게 찍기가 가족끼리 있을 때는 누가 네. 뭐 하나 보내면 이거 눌러보기가 되게 민망스러울 때가 큰일 있어요. 나요, 큰일 나. 요새 뭐 스마트폰이 사실은 뭐 아주 만불상입니다. 그 안에 없는 게 없잖아요. 그쵸. 다 있는데 요걸 또 아이들이 새로운 또 그 성에 대한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또 굉장히 이 음란물을 찾아가기가 쉬운 게 여러분들 이를테면 왜 검색창을 딱 열잖아요. 네. 검색창을 딱 열어보면은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왜냐 옆에 막 그 창 옆에 보면 어떤 언니들이 막 아파해. 그래서 내 꿈은 의사야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들어가 보면 이 언니가 아파해. 다른 이유로 아픈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이런 네. 사유로 이제 그 음란 동영상을 이제 시작하다 보면 네. 이게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란 광고도 굉장히 많고요. 나빠요, 심지어 광고하는 뭐 거. 교복 이렇게만 딱 쳐도 음란물로 바로 연결이 될 정도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과 이 음란물과의 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아주 밀접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또 따로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근데 봐야겠죠. 저는 궁금한 게요. 이게 정말 못 보게 하는 게 방법인지 아니면 보게 내버려 둬도 되는 건지. 그거 진짜 궁금해요. 그쵸? 네. 이게 못 보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못 보게 한다고 아이들이 안 볼까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네. 아이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하고 단절을 시키는. 네. 근데 이제 그걸 구별해낼 줄 아는 방법을 네네. 아이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네네. 사실은 부모가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스마트폰이 위험하다라는 건 알지만 아이에게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대신에 요걸 알려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링크를 걸어서 스마트폰으로 야동을 전송을 주고받고 해요. 예. 근데 내가 받는 거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지만 전송을 했었을 때는 이게 아동 그렇죠. 음란 네. 요 부분에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동 음란물 소지죄 네. 또는 이 야동에 대한 부분이 이게 너 법에 걸릴 수 있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나는 받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네. 내가 건네지를 못하죠. 근데 그걸 들은 아이도 다른 친구한테 못 건네게 되는 거죠. 네네. 예.